안녕하세요. 부동산 진품 명품의 송군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쁜 여러분들이 기사 모두를 꼼꼼히 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해서 현업에 있는 제가 한 주간의 주요 뉴스와 기사들을 간추려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 출퇴근 시간에 10분 남짓 영상을 듣기만 하셔도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흐름이 이렇구나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주 월요일 7시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2년 1월 첫째 주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코로나의 대형 아파트 인기, 집이 사무실이자 학교라는 기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대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이유는 집이 사무실이자 학교이면서 또 중형과 가격차가 크지 않아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85제곱미터 초과의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68대 1로 2002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역대 최고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뉴스.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가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해졌다는 기사입니다. 원래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지 않았으면 가게를 폐업하고도 임대료를 계속 내야 했었습니다. 이것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이 4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어 집합 금지라든지 영업 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서 폐업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자영업자라도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으면, 즉 임대료를 계속 내고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3개월이 지난 뒤에 계약 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뉴스. 1월 10일부터 4차 사전 청약 접수 한다는 기사입니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의 3기 신도시와 또 서울 대방 등 12곳에서 13,600여 가구를 공급하는 4차 사전 청약이 1월 10일부터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10일부터 14일까지는 특별 공급 대상 청약 접수가 진행이 되고 17일에는 일반 공급 1순위 중에서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청약 저축 납입 금액이 600만 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18일에는 1순위 중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또한 19일에서 21일까지는 1순위 중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 접수가 실시가 되고요.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에는 10일부터 14일까지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이 청약 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요. 다만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과 장애인 분들은 현장 접수처를 운영해서 청약 접수를 할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뉴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주택 거래량이 1년 새 반토막이 되었다.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작년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이 67,159건으로 42.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 비슷한 맥락의 기사이고요. 급매가 아니면 거래가 되지 않는다.
영끌도 사라진 부동산 시장이라는 기사입니다. 앞서 기사와 마찬가지로 작년 11월 기준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이 42.5%가 감소하였고 지방 거래는 위축이 더 심하고 당분간 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해는 영끌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매수가 신중하다는 기사이고요. 이는 당연한 것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높은 집값과 또 대출 규제가 강화돼서 주택 매수세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전국적으로는 거래 절벽까지도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뉴스. 비슷한 맥락의 기사입니다. 성동, 광진구도 아파트 값이 주춤하고 있다. 서울 25개 구 중 9곳의 상승세가 멈췄다는 기사입니다. 서울 성동구, 광진구 등 서울 4개 구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멈추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강북, 도봉, 은평구, 기존 보합지역인 관악, 금천구까지 합하면 25개 구 중에서 3분의 1이 넘는다는 기사입니다. 작년 대출 규제 이후로 매수세가 확실히 확연하게 줄어든 모습이고요. 또한 올해 3월 달에 있는 대선 변수 때문에 영끌로 매수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관망하려는 추세입니다. 다음 뉴스. 이런 주택 거래량의 감소는 특히나 지방 쪽에 더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기사입니다. 대구에 신규 분양이 많은 동구와 중구 위주로 미분양 아파트가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뉴스. 마찬가지로 부산에도 신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구축 아파트 가격은 올랐다는 기사이고요. 15년에서 20년 된 아파트가 0.16%가 상승했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2년간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아파트가 15에서 20년 차 된 구축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20년 차부터는 리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또 가격 또한 신축 아파트들에 비해서 낮은 이점이 있어서 최근 가격이 다소 약 0.16%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뉴스. 서울 5대 광역시 아파트 값이 격차가 8억 5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4,978만 원이고 5대 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억 9,701만 원으로 격차는 8억 5,277만 원으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 아파트값 양극화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직전 기사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인데요. 아파트값 양극화가 극심하다.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와 가장 저렴하게 팔린 아파트의 가격이 약 1,5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작년에 가장 높은 가격에 매매된 아파트는 용산구 한남동의 파르크한남이라는 아파트고요. 2층 거래 가격이 12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반면에 전남 고흥군에 있는 뉴코아 아파트는 800만 원에 3채, 950만 원에 1채 이렇게 거래가 되었는데요. 아파트값 양극화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후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각 후보들의 부동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신림선이 개통한다는 소식입니다.
색강역에서 관악산역까지 총 7.8km에 달하는 신림선이 5월 달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림선 외에 동북선과 서부선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왕십리역부터 은행 사거리 3개역을 통과하여 1, 2, 4, 5, 6, 7호선과 분당선, 경의중앙선과 연결되는 서울 동북선이 2025년에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또 세전력, 여의도, 노량진, 서울대 입구를 통과하며 서울 지하철 1, 2, 6, 7, 9호선과 신림선, 고양 은평선 등과 연결되는 서부선도 2028년에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 대한토지신탁이 길동역 폐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는 기사입니다. 길동역에서 매우 가까운 이 위치에 567가구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고요. 이 중에 181가구를 공공임대, 나머지를 민간임대하는 방식이며 2024년 8월 입주를 예상한다는 기사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첫째 주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